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7일 현재 토요일이고요. 이 로봇 섹터 중에서도 클로봇 또 SPG, 로보티즈에 대한 흐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12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 월화 그리고 31일은 휴장 그리고 1월 1일도 휴장. 다음 주가 12월장과 또 1월 시작에 장이 시작되는 또 너무나 중요한 이제 연말과 연초에 장이 시작되는 장이 될 텐데, 일단은 로봇 섹터 특히나 클로봇, SPG, 로보티즈 이 세 종목 다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역대급으로 또 하락폭을 지속하고 있고, 이 글로벌적인 시장 자체가 또 어느 정도 특정 종목에 대한 섹터로 수급들이 쏠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테마적인 로봇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약간의 하락세가 더 지속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고민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내가 팔아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할 만한 자리를 찾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시청하신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내년까지도 좋은 일들 가득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환율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한번 3년 만에 최대 낙폭을 줬다가 다시 한번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안정적으로 이제 이끌어 간다라는 건 분명 긍정적인 소식일 텐데, 과연 이 로봇 섹터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이 세 종목 다 오늘 빠르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종목들에게 실질적인 플러스, 우리가 호재라고 볼 만한 부분들은 없는 건 맞아요. 오히려 최근에 이런 원화 강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외인들의 자금들이 한국 증시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또 이 세 종목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들로 보자면, 일단 수입 부품에 대한 장비 원가 부담이 분명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로봇 섹터나 또는 성장주, 이런 테크주에서는 분명 양면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요인을 보자면, 말 그대로 이 수입 부품에 대한 원가 감소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또 눈에 보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달라지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는 클로봇이 뭐 어떻고 SPG가 어떻고 로보티즈가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로봇 섹터에 대한 강세, 그러니까 로봇 섹터로서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세 종목 다 앞으로 상승폭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외인들의 자금들과, 그리고 또 환율이 하락하는 그 이유들과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환율이 하락을 한 이유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테마주들은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절대 그런 흐름은 아니죠. 시장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수는 상승을 계속해 주고 있고, 최근 미국 GDP가 4%를 넘겼다. 연 성장 평균 성장률이 4%를 넘겼다. 그렇다라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해서만큼 이제 거의 그런 우려스러운 점들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환율에 대한 급락이 여러 가지로 각종 테마주들에게 안 좋은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몇몇 종목들, 그러니까 AI 쪽 또는 반도체 쪽, 특히나 우리나라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이쪽으로 상당히 불균형한 수급들이 계속 되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건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문제고 누군가는 문제가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로봇 섹터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수급의 불균형 자체가 빨리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오는 만큼, 저는 로봇 섹터에 대한 이 추세만큼은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율이 하락을 해서 조금 더 안정화되는 그 시기 있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 어느 정도 박스권을 찍고 더 이상 안정화되는 그 시기부터 이런 수급의 불균형은 다시 한번 제대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끝난 나스닥장을 보면요,
미증시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상승은 좀 있었고 오히려 양자, 원자력, 우주 개발 이런 테마주들이 하락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로봇 섹터만큼은 이런 AI 쪽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가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만큼은 앞으로 더 올라올 수 있다 보고 있고 또 한국 MSCI 지표를 볼게요. 자, 한국 MSCI ETF 시장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때문에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가를 올리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각종 테마들이 약세를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추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로봇 섹터를 절대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결국에 지금부터의 대응 전략은 시장도 시장이겠지만 오히려 시장 플러스 기술적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제가 거두절미하고 이 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우리가 또 잡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이 로보티지를 볼게요.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섹터로서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상승에 대한 파동 또 파동에 대한 모양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로보티즈는 저는 아직 이 3파동 고점 단계가 올라오는 그 흐름에 따른 임펄스에 대한 고점이 아직 안 나왔다 봐요. 그리고 한번 고점을 찍은 다음에 조정, 그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오는 이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을 절대 놓고 뭐 이거를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클로부터 볼게요. 클로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이 상승 파동에 따른 단기 고점 단계가 일단은 파동적인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클로버에 대한 고점은 다른 종목들보다 고점 뒤에 나오는 하락은 더 깊어질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확실한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올라오는 이 그림에서의 단순 조정일 뿐이지 아직 고점은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SPG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아니면 뭐 다른 뭐 협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것보다 겨우 이 섹터의 힘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각 종목들마다 이 파동에 따른 고점 시그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이 세 종목만큼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어디에서 고점 매도를 할지를 그리고 또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어 영상을 또 라이브 영상을 키거나 최대한 여러분들께 영상을 빨리 찍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타점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매번 영상들을 시청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로봇 섹터의 로봇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로봇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이런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섹터에 대한 고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세 종목만큼은 제가 정말 저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중요한 관점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다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이러한 공유되는 타점들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참고만 하셔도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만 여러분들 꼭 판단해서 저와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밑에 있는 번호로 저게 로봇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이나 또는 코인이나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 섹터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뭐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서 매도도 해 보고 남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매매 습관도 가져 보고 그러다가 정말 많은 빚도 져 보고 많은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할 거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신호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